평창 미탄의 주민지원기금 관련 주민투표가 97% 찬성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창군과 주민들의 입장차로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안이 국회가 열리는 대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광해공단 노조와 폐광 지역의 반발이 거세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온라인 신고가 강화되지만 지난 1년 동안 신고 실적이 전무하고 새로운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신규 산업단지를 돌며 전선과 동관 등 값비싼 건축자재를 훔쳐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평창군 미탄면 주민지원기금 관련 주민투표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창군과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61.7%가 투표, 개표 결과 97.3%가 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기금을 리별, 세대별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주민들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마을발전기금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평창군은 즉각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지원기금 20억 원 가운데 이미 13개 마을별로 지원된 16억 원을 빼고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던 4억 원과 그 이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분배해 어디에 사용할지를 두고 평창군과 주민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에게 난방비와 주택 수리 비용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주민들이 당초 주장한 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 절차를 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100%는 원하는 방향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쓸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주민들은 현금 지급이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보다 주민 편의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결국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인 기금 운영심의위를 통해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점은 주민투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주민투표의 취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중명까지 평창군에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 계속 그냥 구속을 하면서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좀 써보자. 그래서 투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행이 안 되냐 이제 이겁니다. 조례 개정까지는 3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금의 사용과 지원에 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안이 국회가 열리는 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거대 부실 기업이나 다름없는 광물공사를 광해공단이 떠안는 셈이어서 광해공단과 노조 또 폐광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 한국광업공단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자본금과 적립액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서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이대로 통합하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탄생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다시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한국광업공단이 출범하면 올해는 마이너스 1,570억 원, 내년에 마이너스 3,553억 원 등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그 이후에 통합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선 대책 수립, 후 통합 추진이. 태백과 정선 등 폐광 지역에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사업비 지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업 활동이나 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통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원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청산에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폐광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묻지마식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통합안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돈이 되는 건축 자재를 훔쳐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적한 신규 산업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서 흔적을 지워가며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화물칸을 덮개로 가린 1톤 트럭이 마을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 고물상. 물건을 내리려는 찰나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숨겨둔 화물칸에는 구리로 된 파이프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용인 등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7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훔친 57살 오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 씨는 전국의 산업단지를 돌며 공사 현장에 있는 전선과 동관 등을 훔쳐 경기도 광주의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고철보다 5배 이상 비싼 구리만 골라 훔친 겁니다. 입주 기업이 적어 한산하고 보안이 허술한 신규 산업단지를 주로 노렸는데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공사장 울타리를 끊고 들어갔다 다시 봉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신규 산업단지를 돌면서 사전 답사 후에 CCTV와 경비원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새벽 시간에 침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은 오 씨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물상 업주 52살 박모 씨도 작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실적이 전무해서 올해는 성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신고센터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교원과 지방 공무원, 공무직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까지 포함됩니다. 지난해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실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 실적은 현재까지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활성화돼 잘 모르셔서 신고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은 교원들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고 방식 역시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 4가지 사안을 기재해야 해 신분 노출을 줄일 새로운 대책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교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11건. 이 사건들은 모두 수사기관이나 학교 당국을 통해 사안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새로운 대책이 신고 증가라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모독하는 김진태 의원 등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독을 일삼는 지만원 씨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 운동 등을 왜곡하는 퇴행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횡성군이 국도 6호선의 4차로 확포장과 원주 서부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국토부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면담해 경기 양평 용두리에서 횡성 신촌리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22km 구간에 대해 교통량 증가와 지역 성장을 위해 조기 확포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주시 흥원면 사제리에서 지정면 월송리 8.1km 구간도 횡성적 서남북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도내 12개 문화재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1723호인 낙산사 해수관음 공중 사리탑과 비를 비롯해 사리장 엄구 일체의 보존 처리와 사적 제376호인 속초 조양동 유적의 산책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국보인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의 상륜부를 해체하고 국가민족문화재인 삼척 대일이 너와집 지붕을 보수하는 등 도내 12개 문화재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교육협력 사업은 북강원도 학교에 교육 물품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과 오는 6월 남강원도와 북강원도의 학생들이 함께 남북의 관동 8경을 수학 여행하는 교류 사업입니다. 공모는 지난 12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새해맞이 연대 모임에 참가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를 통해 전달됐으며 사업의 추진은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